안녕하세요. KMI 해외시장 분석센터 양희석입니다. 해외시장 분석센터에서는 수산식품 수출 기업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국가의 최신 빙하세 장벽 이슈를 담은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유나 해조류 추출물, DHA 등 수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간에는 중국, 미국, 일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수출국의 건강기능식품 정의와 범위입니다.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국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건강식품에 해당하는 보건식품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건강 기능성을 가진 제품이 해당됩니다. 미국은 식이보충제로 지칭되며 기능성이 있는 식이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목적의 제품을 보건기능식품으로 지칭하는데 구체적인 용도와 특성에 따라 영양기능식품, 특정 보건용 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전 가장 먼저 제품의 유형과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원료 기준입니다.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마다 사용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 원료의 차이가 있어 수출 전 반드시 수출국의 원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국은 보건식품 원료 목록과 식품 약재 겸용 원료 목록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목록에 포함된 원료를 규격에 맞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중국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료 함량과 사용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미국은 안전성이 확인된 원료라면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기능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료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신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의약품 원료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식품의 사용이 허용된 원료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 수출 제품에 포함된 원료가 일본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시험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 가능한 원료뿐만 아니라 수출 대상국이 사용을 금지하는 원료 포함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은 보고를 비롯해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원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식품의 기능성에 따라 특정 첨가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인체에 유해한 특정 원료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화면과 같이 식이보충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원료와 모든 식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원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건강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4개의 원료를 별도로 지정하여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등록 및 신고 절차입니다. 수출 전 국가별 관할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된 제품만 수출할 수 있으며 제품의 기능성 및 위험 수준에 따라 요구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출 제품에 필요한 허가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은 원료와 제품 유형, 수출 이력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 대상을 구분합니다. 영양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수출 시에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양 공급이 아닌 다른 기능성을 가진 제품 수출 시에는 현장 조사와 샘플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과 달리 미국은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스스로의 제품의 기능성과 안정성을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시설과 제품 정보를 FDA에 등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1994년 10월 이전에 사용 이력이 없는 원료는 시판 전 안전성 자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별도의 등록도는 허가 제도가 없지만 위생이나 라벨 등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품질과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등록 및 허가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양기능식품은 일정 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록도는 허가 절차 없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보건용 식품은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일본 소비자청의 심사 및 허가를 거쳐야 하며 기능성 표시 식품은 기업이 기능성과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거쳐 소비자청에 신고한 후 기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표시 기준입니다. 수출국 규정에 맞는 라벨을 제작 및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2027년 3월 16일 이전까지는 제품명과 보건식품 로고 등 현행 규정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표시해야 하지만 3월 16일부터는 현행 규정이 폐지되고 식품 표시 감독 관리 조치와 사전 포장 식품 라벨링 표준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출 시 변경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라벨에는 제품명과 보충 성분표, 원재료 등 기본적인 표시 항목 외에도 영양 성분 또는 기능성을 강조할 경우 개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 기능성에 관한 문구를 표시할 경우 FDA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일반 가공식품 표시 항목을 공통적으로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 유형에 따라 표시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양기능식품은 영양성분 함량과 효능, 특정 보건용 식품은 허가받은 기능성 내용, 기능성 표시식품은 기능성 성분과 효능을 표시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기 전 크게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수출국의 건강기능식품 정의를 확인하여 규제 및 요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이 허용된 원료인지 금지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원료의 사용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였다면 반드시 수출국의 사용 허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제품의 등록이나 신고 요건 또는 제조시설의 등록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효능과 안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별 라벨링 및 기능성 표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국가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제도와 수출 전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